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수십 년 동안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타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문성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예인 타투를 가지고 예술이냐, 의료행위냐, 그 33년간의 긴 논쟁과 이제 시작된 변화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300만.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타투, 그러니까 문신을 한 사람의 추정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300만 개의 타투가 만약 의사가 한 게 아니라면 전부 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이 엄청난 모순이 대체 왜 생긴 건지 그 배경부터 보고요. 타투는 예술이다 라는 주장과 아니다 의료행위다 라는 팽팽한 주장,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해결책은 뭔지,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는 뭐가 달라지는지 여기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투이스트는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타투를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이나 돼요. 엄청난 하나의 문화 산업이죠. 근데 이게 의사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3년 동안이나 불법이었다는 거. 바로 이 지점, 이 기막힌 모순이 모든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딱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거대한 산업 전체가 그냥 음지로 어두운 곳으로 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아티스트도 타투를 받는 소비자도 모두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장부터 들어보죠. 바로 타투는 엄연한 예술이다 라고 말하는 타투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입니다.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님의 말인데요. 타투는 그림을 그리는 미술이에요.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죠. 이분들한테 타투는 캔버스가 사람의 피부로 바뀐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순수한 예술 활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 실력 엄청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요. 저기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몸에 새겨준 타투도 한국인 아티스트 작품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디자인의 저작권까지 인정해주면서 예술로 대우하는데 정작 자기 나라, 한국에서는 불법의 그늘에 숨어야만 했던 거죠. 이게 그냥 법이 그렇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티스트들 개개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었거든요.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요. 혹시라도 냈다가 걸리면 돈 벌려고 불법 시술했네?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처벌받으니까요. 어떤 손님들은 이걸 약점 잡아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당연히 은행 가서 대출 받거나 신용카드 만드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결국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지난 30여 년 동안 왜 타투는 안 된다고 했는지 그 법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논쟁의 핵심에는 바로 이 의료행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꼭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더라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전부 의료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타투, 이건 위험할 수 있으니 의료행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걱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포도상구균 같은 피부 감염은 물론이고 B형 C형 감염이나 매독 같은 아주 심각한 전신 감염도 우려했고요. 잉크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막 흉하게 부풀어 오르는 켈로이드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된 위생 관리를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33년간의 팽팽한 논쟁이 딱 정리됩니다. 다수 의견은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의사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지켰어요. 하지만 소수 의견은 달랐죠. 아니 꼭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차라리 따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무조건 막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음지로 숨어드는 거다라고 맞섰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술과 의료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로 규제라는 해법이죠. 이른바 문신사법인데요. 이게 단순히 타투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비슷한 여러 새로운 직업들에게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법은 자, 이제 다들 타투 하세요 하고 권장하는 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걸 밝은 곳으로 꺼내서 제대로 관리하고 규제하자. 그래서 결국 타투를 받는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게 진짜 목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합법적인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매년 위생이랑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요. 셋째, 당연히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꽤 깐깐해졌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타투가 있는 1,300만 명, 그리고 앞으로 타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질까요? 제일 큰 건 역시 안전입니다. 위생 수준이 보장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상되는 변화는 아마 가격은 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타투이스트 조합에서 계산을 해봤대요. 위생, 소독, 이런 안전 절차를 FM대로 다 지키면 아주 작은 거 하나 하는데 드는 원가만 해도 11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이 말은 결국 안전을 위한 비용이 이제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시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33년 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법은 바뀌었지만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은 어떨까요? 과연 타투에 대한 낡은 편견들도 이 법의 변화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타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직업과 문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시스템 안으로 들여올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